자,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자, 11월 6일 수요일입니다. 오늘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분양가 상한제 발표가 됐죠. 생각했던 것 예상보다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것 같고요. 오늘 아마 대부분의 어떤 블로거 분들 그리고 유튜브 하시는 분들 관련되신 분들이 거의 다 그냥 이렇게 설명을 다 하셔가지고 잘 해주셔가지고 굳이 저까지 해야 되나라는 생각도 들지만 또 그래도 기다리시는 분이 계실 것 같아서 저도 한번 설명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저는 좀 다른 거와 다르게, 다른 분들하고 좀 다르게 보도자료 원문을 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 원문을 좀 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해당 기사를 좀 보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사무실에서 그 녹음을 좀 하고 있고요. 원래 좀 유튜브 라방으로 그냥 할까 했었는데 제가 조금 약간 기술적인 문제가 있어서 그건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죠? 자, 한번 일단 볼게요. 자, 일단 보도자료 보는 방법은, 자, 검색창에다가 가셔서 국토교통부라고 이렇게 치는 거예요. 자, 국토교통부에 가면 이렇게 나오겠죠? 자, 국토교통부에 가면은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 정보공개, 국민마당, 국토교통소식, 알림마당,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 중 국토교통소식으로 가셔서 여기 보도자료를 누릅니다. 자, 그래서 보도자료를 누르면은 이렇게 쭉 보도자료가 나오는데 지금 오늘 발표한 게 여기 있죠.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서울 27개 동 지정했고 조정대상 지역 중에서 부산 3개구 전부 해제하고 고양 남양주는 부분 해제했다. 이걸 클릭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클릭하기 앞서서 잠깐 좀 보자면은 지금 여기 보시면 아이고 뭐야 어떻게 된 거야 지금 좀 이거 이상해졌어요. 자, 여기 보시면은 보도자료 가고요. 여기 보시면은 자 보세요. 조회수 이걸로 좀 보여드리려고 제가 했거든요. 조회수를 보니까 다른 거 다 뭐 500, 600, 400 여기 나오죠. 근데 얘만 7천이야 지금. 이건 더 늘어나겠죠. 그래서 그만큼 관심들이 많다. 자, 이 관심 많은 거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걸 누르면요.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간략한 내용이 여기 본문에 쓰여 있고요. 중요한 거는 우리가 안에 상세 내용을 봐야 된다. 그래서 여기 한글 파일이 있고 PDF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기 편한 걸로 보시면 되겠고요. 저는 PDF가 편하니까 PDF를 다 다운을 받아놨어요. 그리고 PDF 다운받은 거를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거 한번 볼게요. 자, 보도자료 여기 보시면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서울 27개 동 지정을 했다. 조정대상 지역 부산 3개구는 전부 해제를 했고 고양시와 남양주는 부분 해제했다. 자, 볼게요. 자, 국토교통부 장관은 11월 6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어제 말했었죠. 이거 주심이라고 한다고. 주정심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주정심, 정심이가 나은가요? 아니면 주심이, 심의가 나은가요? 저는 정심이가 조금 나았는데 어쨌든 혹시 방송 들으시는 분 중에 이름 동명이인 계시면 정말 죄송합니다. 이거 다른 의도는 없었습니다. 자, 어쨌든 이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해서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 지정 및 조정대상 지역 일부 해제를 발표했다. 그러니까 두 가지인 거죠. 지정을 했고 조정대상 지역은 일부 해제를 발표했다. 자, 그래서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은 집값 불안 우려 지역을 선별해서 동 단위로 핀셋 지정함으로써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였다.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였다. 자,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게 여러분들이 이제 자료도 자료인데 이 자료 안에 있는 어떤 행간의 의미를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최소화하면서 소위 말하는 너희들은 찍힌 애들이야 이런 데만 딱 동지정했다는 거거든요. 완전히 좀 분리하겠다는 그런 의미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자, 이번 지정안은 지난 8월 제도 개선 발표 이후 10월 1일 보완 방안 발표 그리고 11월 1일 관계장관 회의 등 관계부처 간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마련했다.
그러니까 좀 사전에 이런 거에 대한 잡음을 없애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조정 대상 지역은 지정된 지역을 전반적으로 검토한 결과 경기도 고양시, 남양주시의 일부 지역을 제외한 지역과 기존 조정 대상 지역, 그리고 조정 대상 지정 유지 지역. 자, 기존 조정 대상 지역은 서울 25개구 이렇게 있죠. 그리고 조정 대상 지역 지정 유지 지역. 그러니까 지금 고양시와 남양주시는 일부 지역을 제외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양시 같은 경우에는 삼송 택지지구, 원흥 지축 향동 공공주택지구, 덕은 킨텍스 1단계 도시개발지구, 고양 관광문화단지. 이거 지난번에 나왔던 기사하고 거의 유사하네요. 그리고 남양주는 다산동과 별내동을 놔두고 나머지는 이제 해제했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이제 재밌는 게 뭐예요? 부산광역시 동래구, 수영구, 해운대구 3개 남았잖아요. 얘는 뭐야? 의미 없었네. 자, 줄여서 뭐라 그래요? 해수동 그랬잖아요. 해운대, 수영구, 동래. 이 전 지역에 대해서는 조정대상 지역을 해제한다고 밝혔다. 자, 지정 및 해제 효력 발생은 11월 8일 금요일. 자, 그러면 11월 8일 이후에 조정대상 지역이 해제가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되는 게 뭐예요? 양도소득세 중과가 적용이 이제 안 되는 거죠. 자, 근데 이때 조심해야 되는 건 뭐예요? 이미 취득 당시에 내가 조정대상 지역에서 지정이 된 상태에서 취득을 하면 비과세 하는 데 있어서는 2년 거주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조정대상 지역은, 자, 조정대상 지역은 조심해야 되는 게 취득일과 양도일 다 따져봐야 돼요. 그래서 취득일인 경우에 지정 전에 취득했다면 비과세 요건은 보유. 그런데 지정 후 취득했다면 비과세 요건은 거주.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양도일은 조정대상 지역이라면 양도세 중과. 그런데 조정대상 지역 해제라면 양도세 중과 배제, 즉 일반 과세.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취득일과 양도일을 여러분들이 좀 다 따지셔야 돼요. 취득일, 양도일 다 따지셔야 되는데, 자, 조심하자. 주의. 만약 임대주택 등록을 했다면 자, 매도시 조정대상 지역 해제라면 양도세 중과는 배제. 단 의무 임대 기간 중에 매도하면 과태료 한 채당 3천만원.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 조심해야 돼. 그러니까 조정대상 지역 해제됐다고 막 파시면 안 돼요. 조정대상 지역 해제되었다고 함부로 팔면 큰일 난다. 세금보다 더 무서운 과태료 맞을 수 있다. 이거 조심해야 돼. 요 그래서 오늘 제가 블로그에다가 이 내용을 좀 적었단 말이에요. 잠깐 볼게요. 어떻게 보면 지금 말씀드리는 게 오늘 방송의 핵심이 될 수도 있어요. 자, 이거 해단 말이에요. 자, 거기 고양시청이죠. 이번에 조정대상 지역 해제가 됐는데 등록임대주택 중간에 매도하면 과태료 얼마죠? 제가 전화했어요. 전혀 아무것도 모른다는 식으로. 근데 한 채당 3천만 원이에요. 고양시청만 그럴까요? 다 마찬가지죠. 자, 그래서 이거 저랑 비슷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부산, 해운대, 수영구, 동래구. 자, 그리고 특히 고양시 일부, 남양주 일부 조정대상 지역 해제가 되니까 기쁜 마음에 야, 이제 팔자 했는데 만약에 그 주택이 임대주택으로 등록된 물건이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함부로 팔면 안 된다. 조심해야 된다. 잘못하면 거액의 과태료를 맞을 수도 있다.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내용을 제가 이제 오늘 넣어드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거 되게 오늘 나왔던 내용 중에서 더 핵심이 됐어요. 핵심. 제가 봤을 때.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자, 일단 조정대상 지역 관련해서는 다른 거 뭐 없는 것 같아요. 우리 막 기사에서는 뭐 대구, 뭐 대전 추가되는 거 아니냐 했는데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네. 야, 그 외 지역 추가 지정은 없음. 뭐 대전은 축제라는 소문이 들리고 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대전 분들. 하지만 말 못하겠다. 괜히 말했다. 재수 없으면 안 되니까. 자, 이제 왜 그런 생각을 하는지 일단 볼게요. 자, 그 다음 봅시다. 자, 일단 이제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 봅시다. 자, 최근 부동산 시장 점검 결과 및 보완 방안 10월 1일 날 발표했죠. 그래서 밝힌 지정 방향과 같이 최근 분양가격 상승률이 높고 집값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어서 시장 영향이 큰 서울을 중심으로 지정요건 충족 지역을 구 단위로 선별하고 해당 구 내의 정비사업 일반사업 추진 현황, 최근 집값 상승률, 고분양가 책정 우려, 시장 영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동 단위로 핀셋 지정하기로 하였다. 그래서 법정 요건이 있고요. 2단계 정량 요건이 있어요. 그리고 동별 검토를 해가지고 정비사업 또는 일반사업이 있고 최근 상승률이 적은 높은 지역 예외. 다만 사업 물량이 적어 시장 영역이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은 제외. 그래서 시장에 좀 시그널을 강력히 좀 주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법정 요건은 이렇게 해가지고 했고, 이것도 사실 이제 원래 안 됐는데 이거 바꾼 거죠. 그리고 정량 요건, 여기 이제 동별 검토를 했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 결과 서울 전 지역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지역 적용지역 지정을 위한 법적 요건은 충족을 했고, 다만 이번 지정 시에는 최근 1년간 분양가격 상승률이 높거나 8회 대책 이후에도 서울 집값 상승을 선도한 지역 중 일반 분양 예정 물량이 많거나 고분양가 책정 움직임이 있는 사업장이 확인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검토했다. 자, 그래서 뭐예요? 자, 보시면 분양가 상한제 최근 1년간 분양가격 상승률 높거나 서울 집값 상승 선도한 지역 일반 분양 예정 물량 많거나 고분양가 책정 움직임이 있는 사업장 중심으로. 자, 그 결과 강남, 서초, 송파, 강동 4개 구와 후분양, 임대사업자 매각 등 고분양가 책정 움직임이 있는 마포, 용산, 성동, 영등포 4개 구가 지정 검토 대상으로 선별되었다. 이거는 좀 많이 예상했죠. 그래서 4개 구하고 이쪽 마용성, 그리고 여기 영등포, 서울 내 타지역 및 서울 외 투기과열지구, 뭐 과천이라든가 하남, 성남, 분당, 광명 등에 대해서는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시장 불안 유발 조짐이 있을 시 추가 지정을 검토.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까불지 마라. 언제든지 나 추가 지정할 수 있다. 이제 사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거 지금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자, 동단위 지정. 검토 대상 구 중 강남 4구는 총 22개 동, 기타 4개 구는 총 5개 동이 선정되었다. 자, 강남 4구는 정비사업이나 일반사업이 있고 최근 집값 상승률이 높은 지역을 지정하되 사업 물량이 적어서 시장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작은 지역 등은 제외해서 총 22개 동을 선정하였다. 그래서 계속해서 같은 말이 나오고 있죠. 이렇게 따져보니까 강남 4구가 22개 동 선정됐다는 건데, 이거는 어떤 스킬이냐면 지금 본인들이 지금 이렇게 지정한 거에 대해서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한 거예요. 자, 그 외에는 고분양가 책정 우려가 있는 영등포구 여의도동, 마포구 아현동, 용산구 한남동 보관동, 성동구 성수동 일가를 지정하기로 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여러분들 관심 있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토탈에서 25개였나요? 27개 동. 동단위 핀셋 지정이 그냥 이런 거예요. 그래서 개포, 대치, 도곡, 삼성, 압구정, 역삼, 일원, 청담. 좋은 지역이죠? 서초는 잠원, 반포, 방배, 서초. 송파, 잠실, 가락, 마천, 송파, 신천, 문정, 방이, 오금. 강동은 길,
길동, 둔촌동, 영등포, 여의도, 마포, 아현, 용산구, 한남동, 보광동, 성동구, 성수동 일가. 여기 있는 지역은 다 봐야죠. 공부하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가 부동산 공부하기 지금 가장 좋은 동네예요. 저는 참고로 여기 강남 이 일대를 다 지금 뒤질 거예요. 자, 일단 분양가 상한제는 이렇게 됐고요. 자, 조정대상 지역 볼까요? 자, 경기 고양시, 남양주, 부산 3개구 등에 대해서는 해제. 자, 그래서 경기 고양시와 남양주시 일부 지역을 제외한 지역과 부산광역시, 해수동, 동래구, 수영구, 해운대구 전 지역은 주택가격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어서 해제했다. 자, 일단 이거는 이제 결과인데, 이게 이제 여러분들 늘 말씀드리지만 행간을 읽어야 돼요. 지금 이런 거 데이터 뭐 이거 사실 뭐 이거 다 뭐 다른 거 없어요. 계속해서 지금 그 정당성 부여하기 위해서 만든 거고요. 자, 보세요. 경기도 고양시 내 7개 지구는 남아있는 거지. 서울 접근성이 우수하고 신축단지 위주로 거주 요건이 양호해서 높은 가격 수준 유지하고 있고, GTX-A 노선 및 3기 신도시 관련 교통망 확충 등 개발 호재로 가격 상승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조정대상 지역을 유지하기로 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요. 자, 보세요. 서울 접근성, 신축, 그리고 GTX, 3기 신도시 교통망 등 개발 호재. 자, 이게 뭔지 알아요? 조정대상 지역 유지가 대충 이런 거 관련된 이유로 지금 했다는 거 아니에요. 자, 여기 밑에 남양주도 볼까요? 남양주시 다산동, 별로동 역시 서울에 인접한 신도시가 위치한 지역이라고 그랬죠. 얘도 똑같잖아요. 서울 인접한 신도시. 이거 두 개 아니에요, 결국 이게? 이거잖아요, 이거. 똑같은 말이잖아요, 지금.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조정대상 지역 유지 요건이 이거지만, 결국 이건 무슨 말이냐면, 집값 상승 유리한 지역.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냥. 답을 다 알려주고 있어, 정보가 지금. 그래서 이런 데로 가야 돼, 이런 데로. 자, 향후 계획. 자, 근본 지정은 1차 지정으로, 이번에 분상제 적용 지역으로 지정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도 고분양가 책정 움직임 등 시장 불안 우려가 있다면 신속히 추가 지정할 예정이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까불지 말아라는 거죠. 자, 향후 계획. 이건 단지 just 1차 지정. 여기에서 끝난 게 아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조정대상 지역에서 해제된 지역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겠다. 과열이 재현되는 경우 재지정 검토. 과거에도 그랬어요. 과거에도 그랬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예를 드는 거예요. 예를 드는 거. 야, 이것도 이거 되면 안 되는데 제가 어디라고 그래서 지역 말 안 할 거예요. 조정대상 지역이 해제가 됐어. 어디 A라는 지역이. 제가 어딘지라고 말 안 해요. 근데 거기가 분위기가 좋아서 갑자기 많이 샀어. 그러면은 보통은 새 끼고 사잖아요. 새를 끼면은 보통 얼마 가지고 있어야 돼요? 2년 가지고 있어야 되죠. 근데 갑자기 1년 있다가 바로 재지정 될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취득 요건에는 조정대상 지역이 해제가 됐으니까 비과세를 받으려면 보유해야 돼, 거주해야 돼. 보유만 하면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 보유한다. 그거는 생각 안 하고 그냥 보유만 생각을 해요. 보유만. 그리고 나중에 1년 지났다가 거기가 다시 재지정 됐어. 그럼 어떻게 되죠? 이 경우에는 그냥 양도세 중과 바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취득하고 양도 항상 다 같이 따지셔야 돼요. 그리고 정말 운 없으면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자, 아울러 10월 11일 착수한 서울지역 실거래 관계기관 합동조사는 19년 8월 이후 실거래 신고 내역과 자금 조달 계획서 전체를 확인해서 이거 일부분만 한다고 그랬는데 전체 다 한다? 서울지역 전체 다 하나? 이상거래로 의심되는 1536건에 대해서 우선 조사하고 있으며 이르면 이달 내 1차 조사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와우. 서울지역 실거래 관계기관 합동조사.
이르면 11월 내 1차 조사 결과 발표 예정. 자, 무서운 게 뭐냐면은 그냥 조사 결과가 아니라 1차란 거예요. 1차. 계속 하겠다. 그래서 앞으로도 최고 수준의 강도 높은 조사가 이어질 계획이다. 계속 하겠다. 그래서 최근에는 그 가장 이슈가 이거예요. 지금 자금 출처. 자금 출처니까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고요. 특히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자금 유입된 거, 자금 출처, 그리고 어떻게 자금 했는지 그거 보이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편법 증여, 대출 규제 미준수 등 불법 행위와 시장 교란 행위가 있다면은 관계기관 어디예요? 국세청이죠. 자, 이와 더불어 내년 2월부터는 국토부 중심의 실거래 상설조사팀을 구성하겠다. 여기에 이제 한국감정원이 들어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뭐 하겠다. 자, 그러니까 이게 본문이고요. 밑에 이제 Q&A. 자, 보시면은 내용을 쭉 보시면은요. 어떻게 보면 저 국토부 관계자분들한테 좀 죄송한데요. 뭐 별거 없어요. 조정대상 지역. 자, 여기서부터 봅시다. 자, 분양가 상한제. 자, 예고했던 대로 뭐 이런 거 이론적으로 해가지고 내가 지정했어. 27개 동을. 27개 동을 지정했어. 그래서 아까 나왔던 그 표를 보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조정대상 지역은 내가 몇 개는 해제해줬는데 남긴 거 있잖아. 내가 왜 남겼냐면 서울 접근성 있고 신축이고 뭐 GTX 같은 개발 호재가 있어서 못 풀겠어. 그러니까 너희들 계속 여차하면 지정할 테니까 잘해. 이거예요. 그리고 향후 계획은 뭐다? 야, 이제 1차 지정한 거야. 여기서 끝난 게 아니야. 그리고 관계기관 합동조사 계속 할 거거든. 그러니까 너희들 까불지 마. 이거예요, 지금. 그 외에 뭐 별거 없어요. 자, 근데 여기 왜 이런 보도자료 원문을 봐야 되냐면 이걸 봐서 이제 정부의 어떤 의지, 행간을 읽는다고 하잖아요. 그걸 봐야 돼요. 자, 그래서 계속 보자고요. 자,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지정 및 조정대상 지역 해제 배경. 여기 Q&A 대부분 안 보시죠? 이거 봐야 돼요. 여기 보면 되게 재밌는 거 많아요. 자, 보세요. 자, 두 개 물어봤죠. 왜 분상제 지정했냐? 그리고 조정대상 지역 해제는 왜 했냐? 그러니까 이게 지정에 대한 이야기일 거고요. 요게 해제에 대한 이야기일 거예요. 한번 맞는지 보자고요. 자, 최근 국내적으로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저금리와 풍부한 유동성을 바탕으로 투자 수요가 서울 주택시장으로 유입되고 있음. 여기는 이제 투자라고 했네요. 그전에는 투기라고 하던데. 자, 이와 더불어 지난 1년간 서울의 분양가가 집값보다 4배 이상 오르며 기존 주택에서 가격 상승을 부추기고 있음.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부담을 완화하고 집값 상승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 분상제 제도 개선 추진하였으며 이렇게 해가지고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지정한 것이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투자 수요를 좀 억제하고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완화하기 위해서 했다는 건데 대출 좀 풀어주세요. 그러면 제발. 저는 필요 없고요. 자, 한편 국지적 상승을 보이는 지역과 달리 수도권 외곽 및 지방 일부는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으로 그간의 규제 등의 효과로 시장 안정세가 지속된 부산, 남양주, 고양에 대해서는 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역 요청이 제기되고. 자, 이게 여기서 제가 두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보세요. 부산, 남양주, 고양에 대해서 지금 가격이 하락세가 되고 있는데 그거를 지금 그간의 규제 등의 효과로 시장 안정세가 지속됐다고 해석을 하네요. 지금. 그러면 지금 퀘스천 하나. 왜 그러면 부산, 남양주, 고양 말고 다른 데 서울은 안 잡히나요? 라고 묻고 싶어요. 두 번째, 부산, 남양주, 고양에 대해서는 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역의 요청이 제기됐다. 이거 제 기사 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부산 해수동 같은 같은 경우에는 해운대구청에서는 정식 요청을 했고 부산시 같은 경우에는 정식 요청은 아니었고 비공식적으로 업무 협의를 한 20여 차를 했대요. 그래서 이제 그래도 안 들어주니까 이번에 이제 하겠다라고 해서 지금 한 건데 그리고 남양주도 요청을 했었고요. 고양시도 요청을 했었고요. 근데 이거를 약간 지역의 요청이 제기되니까 풀어줬다는 식으로 약간 좀 뉘앙스가 좀 그렇게 느껴져요. 물론 제가 틀릴 수 있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느껴져요. 자, 그리고 시장 상황에 따른 맞춤형 대응이라는 원칙에 따라 해제하였음. 오케이, 갑시다. 자, 관계부처의 협의는 진행된 거냐? 이거는 뭐 충분히 협의해서 진행했다고 했는데 뭐 그동안에 뭐 어떻게 했는지 그 내용이니까 제가 좀 패스할게요.
자, 이번에 분상제 지정 기준이 어떻게 되냐? 자, 10월 1일 날 통해 밝힌 지정 방향과 같이 이것도 특별한 거 없으니까 패스할게요. 그래서 법정 요건을 충족한 지역 중에서 최근 1년간 어쩌고저쩌고 나오고 해당 구 내의 정비사업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동단위로 지정했다.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이 이제 뭘 아셔야 되냐면 앞으로 계속해서 이 동단위를 보면서 돌리겠다는 거예요. 이제 여차하면은 계속해서 지정해버리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걸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분상제로 공급이 위축된 건 아니냐, 이 내용에 대한 답변은 계속해서 8월달도 나왔었고 10월 1일달도 나왔는데 제가 역시 이번에도 봤더니 그랑 똑같아요. 보세요. 과열 지역에 한해서 선발적으로 시행하고 과도한 이익을 적정하는 것으로 위축 우려가 크지 않다. 퀘스천이에요, 저는. 자, 뭐 이런 내용이 나와 있고요. 이거는 우리가 전에 봤던 10월달 그 내용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서울의 정비사업은 대부분 관리처분 계획인가 이후에 뭐 했고, 관리처분 기인가 단지는 제한했기 때문에 오히려 공급이 조기화된다. 그리고 실제 과거 전국적인 뭐 이런 경우에도 뚜렷한 공급 감소 없었다고 했는데, 뭐 이거는 그냥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요 부분은 제가 좀 사실은 좀 퀘스천이긴 해요. 다른 거는 그래도 수긍을 하는데, 서울 도심 유휴지 개발과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30만원 공급 계획이라고 했는데, 일단 첫 번째 3기 신도시가 언제 될지도 잘 모르겠고요. 그리고 이게 지금 서울에 있는 수요를 분산을 해야 되는데 이게 뭐 접근성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광역교통망 대책 발표를 한 것이고요. 근데 이게 정말 잘 시행이 되면은 효과가 클 텐데 벌써 지금 GTX-A 같은 경우도 지금 막 막히고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 보면 서울 도심 유휴지 개발이라고 했는데 이거 해서 4만 호거든요. 역세권 개발 용적률 상향 등 약 5만 호. 잘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5번을 잘 보시면은 정부의 생각을 좀 읽을 수 있어요. 자, 해제한 이유가 뭐냐? 이거 보세요. 첫 번째가 뭐예요? 자, 지자체의 해제 요청에 따라 검토했다. 아니, 그러면 요청 안 하면 검토 안 하나? 그리고 시장 상황에 따른 맞춤형 대응이라는 원칙에 따라서 해제하기로 한 거다. 했는데 저는 좀 이 부분이 솔직히 말하면 좀 그랬어요. 왜냐하면 중앙정부라는 게 전체를 모니터링하면서 시장 상황에 맞춰서 해제해도 될만 하면 선제적으로 해제를 해주는 게 맞지. 약간 처음에 말하는 게 뭐예요? 지자체가 해제 요청하니까 해줬다. 약간 좀 그런 식으로 하니까 약간 사실 좀, 개인적으로는 좀 마음에 안 들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래서 이제 각각에 대해서 이렇게 좀 나와 있어요. 근데 부산 같은 경우는 지금 일부 좀 외지인들이 좀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또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좀 그런 걸 좀 보고 종합적으로 했으면 더 좋지 않을까 싶다는 거죠, 제 말은. 오케이. 그래서 앞에 나왔던 내용하고 같기 때문에 여기는 제가 패스하겠습니다. 자, 관계기관 합동조사의 조사 대상은 어떻게 되냐? 최근 실거래 신고 내역 중 주변 시세보다 낮거나 높게 신고한 거래건, 미성년자 거래 등 편법 증여가 의심되는 거래건과 함께 차입금 비중이 높거나 LTV 규제비율을 초과한 고가주택 거래 등 자금 출처가 의심되는 거래사를 면밀히 조사할 계획이다. 자, 그러니까 주변 시세보다 낮거나 높게 신고한 거래. 이거는 정답 없어요. 얼마인지는. 근데 저는 보수적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5% 정도만 하시라고 해요. 그리고 미성년자가 끼면 안 좋아요. 자, 그리고 차입금 비중이 높은 경우.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겠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막 나오죠. 지역별. 강남, 서초, 송파, 강동. 거래가별 9억 원 이상 570건. 6억에서 9억 미만 406건 26%. 유형별을 잘 보셔야 되죠. 차입금 과다, 미성년자 거래, 업다운 계약, 주요 의심 사례. 요거는 10월 1일 날 나왔던 거 그거예요. 그럼 상시 조사 체계 운영으로 달라지는 건 뭐냐? 그간 특정 지역과 기간을 정해서, 그러니까 특정 지역을 딱 보고 기간 정해가지고 합동조사 체계를 했는데 이때 이제 20년부터는 상시 조사로 전환한다. 그래서 여차하면 바로바로 지정하겠다는 건데, 그래서 그 지정 요건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 지정을 하는 게 뭐라고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주심이. 주정심. 그래서 지금 요건을 다 갖춰놓게끔 법률 요건을 낮췄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요건이 다 되게끔 법률 요건을 낮춰놨어요. 그리고 그 상태에서
주거정책심의위원회만 하면 바로 즉각적으로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트렌드가 좀 바뀌었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예요. 11페이지 전체 다 봤어요. 그래서 요거는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링크 드릴 테니까 꼭 한번 보도자료 원문을 좀 보시는 게 좋고요. 이 원문을 본 상태에서 두 가지가 있어요. 제가 보도자료 원문을 보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관련 기사에 호도되지 말 것. 이 관련된 기사들이 막 쏟아져 나올 거예요. 근데 그 기사들을 보면서 막 틀린 기사들도 있고요. 그냥 본인들이 원하는 입맛에 맞게 막 편집을 해요. 거기에 너무 호도되지 마세요. 그래서 그거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두 번째가 행간을 읽어야 돼요. 즉 정부 생각을 파악해야 돼요. 그래서 정부가 지금 원하는 게 이런 거구나.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마지막 부분이 이거예요. 상시체계로 전환된 거. 상시체계로 돌아선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언제든지 펀치를 날리겠다. 이렇게 저는 해석을 해요. 그래서 굉장히 의지가 좀 강하다. 자, 그래서 이런 것도 있고요.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임대주택 등록 신중해야 될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특히 과태료 있죠. 뭐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걸 만약에 예를 들어서 고양 같은 경우에 남양주라던가 몇 군데 해제가 됐잖아요. 만약에 해제를 좀 빨리 했으면은 집을 좀 팔 수 있었잖아요. 그쵸? 해제를 빨리 해줬다면 집을 팔 수 있었어. 설령 내가 과태료 1000만원 내더라도. 근데 이제 과태료가 3000만원이에요. 그러면은 저는 퀘스천인 게 뭐냐면, 정말 이게 정부가 원하는 게 실거주 집이 아니면 집을 팔으라고 했잖아요. 아니면 임대주택 등록을 하거나. 근데 이거를 팔고 싶어도 이제 못 파는 거죠. 왜? 과태료 3,000원 너무 심한 거고, 제가 일부러 알지만 오늘 고양시청에 전화를 했어요. 혹시 뭐 내가 모르는 게 있을까봐 했더니 3천만 원이래요. 그리고 제가 말했어요. 너무 심한 거 아니냐. 아니, 예를 들어서 주택 임대 사업자잖아요. 사업하는 사람들이 사업을 하다가 안 되는 경우 있잖아요. 그럼 폐업해야 되잖아요. 아니, 내가 커피숍이 안 되는데 계속 적자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 상가 임차인한테 말하고 내가 뭐 거기에 대한 합당한 뭔가를 하고 빠져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이 주택임대 사업자는 한 채당 과태료가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올라버린 거죠. 너무 과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 과하고, 이게 과연 정부 정책하고도 맞냐, 이런 거죠. 그 사람들이 좀 집을 팔아줘야 실거주자들도 집을 살 수 있을 텐데. 그러니까 이제 지자체에서도 그러더라고요. 사업자를 찾으시면 됩니다. 아니, 그 사업자가 뭐 얼마나 그거를 해서 하겠어요, 그거를. 상황이 지금 이런데.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아쉬운데, 이제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런 걸 따져봤을 때 이제 정부의 생각을 여러분들이 좀 보셔야 된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자, 그래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제가 보도자료 원문을 좀 해석을 했고요. 좀 아마 방송 시간이 좀 길었을 거예요. 그래서 좀 그거는 좀 양해 말씀드리고, 자, 오늘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지정된 거 특집으로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제 이런 것들이 나오면은 보도자료 원문을 좀 보시면은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후에 이제 또 어떻게 전개될지는 관련된 내용 계속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특히 저는 이제 세금 쪽이니까 조정대상 지역 관련해가지고 조심하셔라.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내용 좀 업데이트 다 해가지고요. 다음에 여러분들하고 이야기할 때 뭐 강의도 있고요. 그런 거 할 때 좀 반영해서 언급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데일리 뉴스 여기까지 마치고요. 이제 저는 이제 좀 편집해가지고 최대한 빨리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늘 말씀드리지만 소중한 자기 자신을 위해서 늘 이렇게 선물 같은 하루가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잘 지내셨길 바라고요. 밤이 점점 깊어지죠. 이 밤에 잘 맞는 그런 활동들도 좀 하시고 특히 건강관리 잘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마치고요. 저는 내일 또 다른 정보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죠.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채널 제네시스 박 데일리 뉴스였습니다. 고맙습니다.